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오늘 저희 오프닝 좀 더 특별하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등락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슈들이 워낙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흐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전국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무엇인지 먼저 이 부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안내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가 보다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오늘도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또 치솟은 아파트 값에 대체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 시장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죠. 바로 비아파트인 이 전세난도 굉장히 크게 또 우려가 지금 낳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세값 시세가 또 오르면서 이 기존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에 월세를 올리는 이른바 반전세도 많이 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신규 계약 시에는 전세값을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임대인도 지금 늘고 있어서 전세난은 더더욱 더 커질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처럼 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핵심을 가장 먼저 좀 잘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간다면 이것도 또한 재미로 느끼면서 오히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고 성공 투자의 길까지도 여러분도 차곡차곡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 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저희가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두 지역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죠. 먼저 부동산 1번지 강남권으로 저희 떠나볼게요.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테일런로를 옆에 두고 있어서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1.5루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양천구 목동으로도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학군이 또 유명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죠. 이곳에서는 넓은 3룸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여러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두 지역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나는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1대1로 상담 나누면서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상담, 부동산 이렇게 남기셔도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능에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우리 이제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6.21 대책과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정보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나가면서 대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아무래도 오늘 그런 소식들을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앞으로 이러한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대응을 하셔야 또 좋은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방향들 자체들이 앞서 발표한 이러한 6.21 대책들이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6.21 대책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 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금융 쪽이겠죠. 요즘에 뭐 LTV다, 뭐 대출이다, 금리다. 상당히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금리는 상승되고 있지만 시중 이런 금융위원회에서는 각종 은행들에게 또 이러한 무차별적인 금리 상승을 하지 말고 오히려 또 낮추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에 대한 대출 한도나 또 금리 자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주거 형태가 또 안정이 찾아지는 것들이고, 그에 따른 또 공급 정책들도 덩달아서 같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정상화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고, 최초 10년 상환 부담에서 앞으로 이제는 신혼부부나 청년 이러한 사회적 초창기의 사회에 내딛는 그러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인해서 40년 만기 이런 보금자리론도 새롭게 또 탄생이 되고, 앞으로 이것들이 즉 이러한 체증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증식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조금씩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초기 부담 자체가 이자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점점 이자 부분을 늘려나가는 시기에 또 부담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출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50년 만기 상환 또 주택 담보 대출도 새로운 이런 금융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또 추가가 되면서 이런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융 상품들도 하나둘씩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대형 주택연금 등 주택연금들 제도들도 어느 정도 손을 보면서 더욱더 실수요자 입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늘릴 수 있게끔 제도에 보완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 확대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공급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9년도, 30년도 그때까지도 상당히 큰 공급 규모가 없다 보니까 시장은 불안전하고 또 전세가율이나 또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월세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면서 월세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 상환이 높기 때문에 월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또 전세가율도 같이 덩달아서 또 상승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겠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려 15,000가구가 되는 가구들이 앞으로 곳곳에 전세나 또 월세를 새롭게 신규 수요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 확대 면에서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 많은 심의를 또 기울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이러한 250만 호 이상의 공급 로드맵을 새롭게 또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신뢰성과 시장 안정성 기반 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미리 선점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우리가 사회 청년 주거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기 지원 패키지를 또 마련했기 때문에 뭐 공공임대라든지 청년 가구 주택들 이런 다양한 혜택들도 새롭게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청년이신 분들은 앞으로 이 은행권이나 금융권들을 많이 알아보셔서 어떠한 혜택들이 더욱더 넓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또는 또 이러한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구입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앞으로 세대 혜택도 좋아지고 혜택이 넓어졌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알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이제 거의 준폐지한 수준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정도 일정 가격을 정해놓고서 그 이상 금액을 책정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양가랄지 또 주택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부분인데, 결국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주택 공급이라는 게 뭐 1년, 2년 사이에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이것저것 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고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요건들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분산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합리화랄지 이런 경제적인 운영 합리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 분양가의 상승은 지양하되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또 합리화해서 공급을 시키고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집값 안정에 상당히 특색의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로또 청약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많은 것들이 청약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도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도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규제 지역도 상당히 재검토를 하게 되죠. 우리 상당히 이제 서울시 아니랄지 지방이랄지 대도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취득세랄지 또한 양도세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집을 내가 내놓고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막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이러한 규제 지역인데 규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올해 상반기 하반기쯤에 이런 것이 확장이 되면서 그동안 이러한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투기과열 지구랄지 또 조정 대상 지역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 숨통을 상당히 틔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구매를 하시는 분들 또 더군다나 무주택자분들과 또 1세대 1주택자분들의 갈아타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제도들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상당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세제가 정상화가 돼야겠죠. 현재 우리가 이런 주택을 취득함으로 있어서 우리가 종부세랄지 재산세랄지 또 보유를 하는 시점에서 취득을 하는 시점에서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각각 세금들이 상당히 많이 매겨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완화 수준으로 돌아서면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세 부담의 경과도 있을 뿐더러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를 해주는 혜택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취득세에 이러한 부담이 높은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또 감면을 해주고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새롭게 시장에 접근하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로 또 변화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취득세 부분들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보유세와 또 양도세는 어느 정도 완화 정책이 나왔고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퍼즐인 취득세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 완화되는 그런 정책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금리가 오르는 시장 안에서 점점 더 좋아지는 시장의 흐름을 상당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상화 세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임차인의 부담이 경감이 되겠죠. 아무래도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이것이 상당히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 1세대 1주택 분들이나 또 무주택자 분들 또 1세대 1주택자, 1세대 2주택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양도세 특례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더욱더 많아져요. 우리가 또 집을 사고 팔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비과세 요건들이 완화가 되고 또 상생 임대인 지원 자체가 임차료 자체를 이제 5%씩 5% 이내에 증액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에 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러한 주택 시장의 주택의 이런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또 제도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손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러한 제도 상생임대 제도도 무주택자나 또 주택을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새롭게 탄생이 된 것 그리고 또 손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주택의 원활한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들도 탄생이 됐고요. 또 갱신만료 임대차 지원을 통해서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가 됐습니다.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높게 앞으로 점점 더 오르고 있고 전세난이라고 하잖아요. 또 올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난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전세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15,000가구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비슷한 크기와 규모의 주택을 구하려는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수요층들이 요즘에 많이 오른 이런 전세 이러한 가격에 의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전세 대출 한도 자체를 보증금 부분이나 대출 한도 부분을 어느 정도 상당히 또 늘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재계약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금융 정책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상당히 이로운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임대주택 사업자분들의 많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는 상당히 매물들이 감소가 되고 있었었는데 임대주택의 이런 공급들 자체가 앞으로 이제는 이런 세제 혜택들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부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이미 방향을 틀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도 앞으로 이러한 임대주택의 혜택들의 이런 세제 강화 자체가 앞으로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뭐 주택수의 합산 배제랄지 앞으로 이 취득세의 중과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아파트의 이런 임대주택들이 없어지면서 아파트가 폐지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널뛰고 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런 현상도 상당히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런 빌라 시장들 자체는 임대주택 제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임차료 부분들을 5% 증액 내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세 가격이랄지 또 매매 가격이랄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빌라들의 시세를 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폐지됐던 아파트 임대주택이 다시 한번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것들이고 민간 건설 임대랄지 법인이랄지 또 개인들 이번에 또 특이점은 법인이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법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혜택들이 추가되고 있고 또 이러한 개인과 법인 그리고 민간 건설 임대 부분들도 너무나 이 혜택들이 앞으로 점점 완화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단기주택 공급을 촉진을 시키고 있죠. 단기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또 1년, 2년 사이에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그런 사업을 일으키는 세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주거나 또 매입 약정을 하면서 즉 이러한 주택이 없었던 지역들에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즉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하나하나 상당히 세세하게 그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랄지 뭐 미분양 주택이랄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시켜주고 신축의 매입 약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러한 신축 주택에 앞으로 많은 활성화를 시키며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아파트는 대규모 개발에 이런 것들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성도 많이 촉진시켜주면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규제 지역의 주담대랄지 또 전입 의무가 완화가 됩니다. 우리가 또 규제 지역의 주택을 매입을 하면은 그곳에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또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세 시장에서 매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거주자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세를 지금 원하는 수요층들은 그러한 주택들이 시장에 없기 때문에 전세난을 더욱더 가파르게 또 상승시키고 그러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또 이러한 실거주 전입 의무를 또 완화를 시켜주고 또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 자체를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서울시 기준으로 6개월인데 그것을 이제 2년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갈아타기랄지 그런 주택 시장의 완화적인 부분을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시켰다는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가 됐죠. 분양가 상한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즉 분양가 상한제에 이런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그곳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한 입주 자체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나 상속이나 증여나 그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세 시장에 새로운 물건들이 새롭게 많이 풀려나면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성이 다분히 보이는 제도의 완화가 또 얘기가 되고 있고요. 청년 신혼부부들, 매입 임대주택들, 전세와 공급들 요즘에 뭐 다니시다 보면은 청년 임대주택들, 신혼부부 특공들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아야겠죠. 잘 지어놓고 그것을 또 세제 혜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청년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도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전세대출 기준이 또 비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또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또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또 안정자금들, 또 기초생활이랄지 또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양한 방향성으로 많은 제도를 완비했기 때문에 새롭게 또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종부세 부담 완화가 방안이 구체화적으로 이제 개편안이 마련이 됐죠. 또 이러한 1세대 1주택, 또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1세대 1주택 부분이 요즘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이러한 보유세나 재산세나 또 종부세 자체가 이번에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감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부세 세제 개편이랄지 또 지방의 저가주택 대상이나 일시적 이주택자들, 상속주택도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주택수 합산해서 배제되는 것도 꼼꼼히 한번 챙겨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또 621 이런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이런 내용들이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만 모아서 또 설명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621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또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2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궁금했었던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을 테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헷갈리다, 모르겠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소장님처럼 이렇게 딱 핵심적인 부분을 콕콕 집어서 간결하게 또 알려주신 분들이 또 없거든요. 이 시간 통해서 귀한 정보 잘 얻어가셨길 바라겠고요. 사실은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디테일하게 정보들도 필요하시다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에서 그 정보들까지 한번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 10명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까지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처들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죠.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저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1.5로 오피스 정보 준비해왔고요. 위치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네요. 지금 시세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는 4,500에서 5,000 정도로 소액으로 또 접근이 가능한 만큼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소장님?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1번지라고 하죠. 강남구에 위치한 또 역삼동이고 역삼동 자체는 이제 상업시설로 상당히 유명하죠. 역삼동에 또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테헤란로라고 상당히 많이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테헤란로를 품고 있는 그 핵심 메인 지역에 위치한 또 역삼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1.5룸의 또 오피스텔이에요. 요즘에 금리가 많이 상승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오피스텔 자체도 월세랄지 또 전세랄지 이런 건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높긴 하겠지만 수익률 차원에서는 금리가 상승되고 있는 시기에서는 이러한 오피스텔의 수익형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5룸이다 보니까 면적 자체는 충분한 거실과 또 방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원룸보다는 본인의 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뭐 옷이랄지 또 즐기는 이러한 필수품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원룸은 상당히 협소하고 그로 인해 투룸은 상당히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인 또 1.5룸 스타일의 오피스텔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또 아무래도 이 지역 역삼동의 상권은요. 아무래도 월세나 또 전세나 오피스텔의 이러한 황금성과 상당히 이러한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피스텔의 이러한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나 수익률 부분적인 부분도 상당히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격은요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 정도에 현재 매겨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찾는 지역이고 주변에
인프라면 인프라, 또 이러한 일자리면 일자리, 그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과도 상당히 가까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역세권과는 한 이 도보로 2, 3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서울 안에서는 또 역세권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요층도 더욱더 풍부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삼동이죠. 생활 인프라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많은 젊은 세대들, 20대, 30대가 얘기하는 원스톱 라이프라고 하죠. 그 지역 안에 내 집 앞에 또 일자리와 또 즐길 거리들, 또 먹자골목, 또 놀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또 쇼핑거리,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안에 모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원스톱 라이프의 최적화로 상당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역삼동의 또 입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받쳐져 있죠. 인프라가 좋은 곳은 임차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 회전율과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풍족하고 공급이 적은 그런 시장의 특색이 보이고 있는 또 역삼동의 위치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의 개발 호재들도 강남권 아니겠습니까? 강남의 메인 지역이다 보니까 풍부한 개발 호재들, 앞으로 주변의 마이스 산업단지랄지 곳곳에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여건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값어치도 상당히 우수하게 내재되어 있는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서울시에 있는 위치해 있는 또 우리 서울시 지도죠. 아무래도 강남구에는 앞으로 이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또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서울시 안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 강남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한 91%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러한 그만큼 91%라는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즉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즉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곳에 또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또 교통과 학군과 또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강남구가 그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하철 라인들이랄지 또 교통편들, GTX나 향후 들어오는 개발하고 있는 교통들이 모두 이런 강남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동남권이나 동부권, 서부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교통편들이 강남권을 향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가 강남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통해서 또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직장과 내 집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야 또 시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시간은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인구와 가구의 구조 변화인데, 또 1세대 전국에 있는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이것이 또 가장 또 인구가 밀집돼 있고 주택도 상당히 밀집돼 있고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1,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곳에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1, 2인 가구 자체가 이제 거의 50%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1, 2인 가구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택 시장은 바로 이런 소형 주택 시장이겠죠. 하나나 1인이나 2인이 살 수 있는 소형 가구의 또 니즈가 상당히 폭발하고 있고, 그것이 강남구 안에서는 상당히 특색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강남구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이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도 항상 이 상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또 지표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항상 20년도, 21년도, 22년도 늘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강남구의 또 위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역삼동의 위치가 보이시겠죠. 바로 2호선에 역삼동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역삼역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의 2, 3분권 내의 초역세권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헤란로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상당히 커요. 이 메인적으로 테헤란로 부분 자체가 대부분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또 업무 시설과 또 즐길 거리들, 또 먹거리들, 또 쇼핑거리들 이 안에 모두 밀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만큼 수요층은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 위치한 주택들이나 또 오피스텔이나 상당히 회전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측에 위치한 GBC랄지 또 코엑스와 함께 잠실 마이스 운동장에 앞으로 많은 큰 사업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바로 우측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헤란로 중심축이 보이시겠지만 역삼동 위치가 바로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가용 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왼쪽에 흘러가고 있는데 이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가용 부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이겠죠. 그 위쪽에 가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이런 IC 부근이랄지 앞으로 이곳에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토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도로를 지하로 넣기 때문에 이곳에 또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생겨나면서 그로 인한 개발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러한 건물들이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개발들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이 테헤란로 중심축을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서울시 2040 기본 계획에서도 테헤란로의 중심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현재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실 것 같아요. GBC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도 새롭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롯데월드도 이제 새로운 재건축으로 하게 되어져 있죠. 그것과 함께 영동대로의 지화 사업도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공급이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게끔 교통편도 좋아지는 그런 대형 개발을 품고 있는 강남구의 가장 특색이 있는 개발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이 GBC 자체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 현대 15개 계열사가 포함해서 엄청난 계열사들이 이곳에 곳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제 파급 효과랄지 고용 창출 효과가 숫자로도 엄청난 수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122만 명이나 되는 고용 창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엄청날 수밖에 없는 개발의 소식이고 현재 펜스를 치고 열심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으로는 이제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인데 이 강남의 메인 도로인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지하 6층까지 이어지는 것들인데 지하 6층 규모의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GTX, KTX, 위례신사선 그리고 그 밖에 광역철도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즉 사람들의 이동성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교통편도 서울시에서도 그만한 많은 값어치를 기울여서 이곳에 공사를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왼쪽에 있는 코엑스와 함께 GBC, 영동대로 이러한 복합적인 개발 사업들 자체가 지하 상권도 상당히 크게 랜드마크가 보여지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지상에는 현대차 GBC와 함께 코엑스의 이런 상징적인 랜드마크들도 꾸준히 위치를 잘 잡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신분당선이 1단계 공사 구간 신사까지 완성이 되었죠. 이제 앞으로 2단계 공사가 남았는데 이제 용산까지 이어지고 용산에서 서부권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들도 결국에는 즉 강남권의 연결성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통편들 자체도 신분당선과 함께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GTX 라인들도 강남권에 무려 3개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성과 또 수서와 양재역에 GTX 라인들이 깔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이동할 수 있게 빠른 시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강남권을 향해 있는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례신사선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이러한 송파 쪽이나 주변에 많은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도 새로운 연장 소식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연장 소식이 즉 그것들이 강남권과 연결성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교통의 개발 소식까지 꾸준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1.5룸의 스타일이고 아무래도 이 전세 시세 자체가 4억 원대 초반에 흡수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사업자랄지 또한 많은
혜택들이 좋아지는 이런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500에서 5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전세를 안고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매력 있는 금액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한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 월 한 130에서 14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적인 부분도 상당히 수익형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또 가지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1.5룸의 또 오피스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 곳은 강남 중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저희가 떠나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테헤란로를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 수익 그리고 유동인구까지 흡수가 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은 유동인구가 풍부하다라는 거, 그만큼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대치도 높일 수 있다라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요 점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변으로 대형 개발 호재가 또 안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여러분께서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도 갈게요. 이번에는 저희 팍스경제TV가 위치해 있는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서는 3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저희가 준비해 왔고요. 위치는 좀 더 자세히 보면 9호선 지나가는 곳입니다. 영창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론 이제 저희 팍스경제TV가 다음 주면은 이제 충정로로 이사를 하지만 이곳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군 풍부해서 좋지요.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까지 안고 있어서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누려볼 수 있는, 이미 이제 저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번에는 양천구 목동이에요. 목동 자체 서울의 또 3대 핵심 또 이런 교육의 끝판왕인 그런 위치를 잡고 있는, 또 목동 자체가 교육과 학교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 교육 시설들이 풍부한 위치를 잘 잡고 있고요. 거기에 또 목동 자체가 이제 신시가지의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큰 규모의 개발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앞으로 향후 주변으로 이주 수요가 넘쳐날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그 주변 지역의 이런 빌라들이랄지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희소하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을 상당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9호선 염창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9호선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호선 자체도 급행이 정차하는 염창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급행을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9호선 자체가 대형 업무타운들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급행이 쓰고 있는 염창역이라는 것, 그것도 도보 2분권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바로 위치해져 있죠. 그런 것들이 초역세권의 혜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역세권과 가깝다는 것들은요, 아무래도 역세권의 시프트 사업이랄지 각종 이런 정비 사업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지역의 3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에요. 면적 자체는 한 21평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 구조의 넓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동의 또 신시가지의 새로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주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5억 원대 후반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5억 9천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6억 원이 안 된다는 점은 상당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임대사업자의 혜택 자체를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의 혜택들도 좀 더 부활할 것이고 혜택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위치 또 해당 입지 자체가 또 특이점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재건축과 이주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지역의 수요층과 또 일자리와 교통과 인프라와 교육, 또 말씀드리는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지역의 특색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3룸 형태의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베스트한 가성비 좋은 금액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목동은요, 임차 수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시겠지만 입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강권을 끼고 있고 교육열이 좋고 주변에 개발들 또 교통편들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과 안정적인 임대까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상당히 잘 다지고 있고요. 또 그곳에 9호선 염창역이라는 또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보로 2분, 3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역세권이겠죠. 걸어서 바로 좀만 걸으면 바로 내 집 앞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염창역 자체가 주요 업무 지역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급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여의도랄지 강남권이랄지 마곡지구랄지 이런 것들을 급행을 통해서 단시간 안에 한 2, 30분이면 충분히 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편리성도 제공을 잘해주고 있고요. 또 개발 호재도 가지고 있겠죠. 현재 교통편이 현재 원활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교통의 개발들이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어요. 또 재건축과 함께 교통편의 개발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인 2020년도 중후반에는 상당히 높은 미래 가치를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도상에 보시면은요, 염창역의 위치가 보이실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목동을 끼고 있고 바로 위에 이제 염창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창역인 또 9호선 라인들 또 한강권을 끼고 있고요. 저는 이 한강권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한강권 위주로 항상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목동 자체가 이제 아래쪽에는 목동역이 있겠지만 바로 옆에는 이제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대형 규모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주변으로 이동하는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재건축은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또 새롭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수요층 자체들이 그 주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모습들밖에 바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소형 주택보다도 오히려 쓰리룸이랄지 또 포룸이랄지 이런 큰 구조의 주택들로 또 이주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목동 자체, 염창역 자체 주변 자체가 아무래도 1.5룸이나 또 투룸이나 이런 소형 주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쓰리룸 주택은 앞으로 찾을래야 상당히 희소한 모습들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쓰리룸과 포룸의 주택들은 상당히 시장 자체에서 수요층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강권에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으로 이동성도 편리하고요. 또 올림픽대로랄지 주변의 마곡지구나 또 김포공항들 또 반대편으로는 새롭게 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상암 DMC랄지 또 홍대, 합정, 신촌 거리들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또 마포의 메인 지역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또 여의도와 또 영등포의 메인 지역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나 위쪽이나 오른쪽이나 대형 업무처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동성이 확보가 되죠. 아무래도 이런 주택 부분 가격적인 부분들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한강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저평가되다 보니까 접근하기 쉬운 목적성도 충분히 잘 가지고 있는 또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동의 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시장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최종 통과된 부분도 있고요. 2차나 1차 안전지단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이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공사비랄지 또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통해서 또 공사가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어때요?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든 협의를 맺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안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또 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차차 하나씩 된다면은 주변에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주변으로 이런 막대한 이주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쓰리룸이랄지 포룸이랄지 대형 평수를 갖고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그것의 그런 희소성을 상당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강북 횡단선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천구나 또 강서구 쪽으로 많은 노선들이 새롭게 또 탄생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강북권이랄지 또 다른 이러한 홍대와 함께 부천 대장까지 연결되는 홍대 대장의 서부광 철도도 이 DMC와 함께 상암동을 뚫고 지나가고 이 지역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들이 강북 횡단선은 물론 이런 서부광 철도들도 곳곳에
앞으로 완성을 하나하나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지하철역이 없다가 또 새롭게 생겨나면은 그 주변에 집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 또 이런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또 2호선까지 연장이 되면서 또 2호선 자체가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자체가 청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청라까지 연장이 되면서 서부권과 또 서울의 메인까지 연결성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는 2호선의 연장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강북의 또 목동을 새롭게 뚫고 지나가는 목동의 이런 신시가지를 뚫고 지나가는 목동선도 현재 착공을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노선들, 앞으로 이곳에 많은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들, 각각 노선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들, 지금은 없지만 이것이 하나 둘씩 완성이 되면은 삶의 편의도 더욱더 좋아지고 이동성도 좋아지고 인프라는 현재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편까지 이러한 퍼즐 조각에 맞춰지면서 더욱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교통의 개발 소식들도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요. 5억 원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쓰리룸 형태의 주택이고요.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율 상당히 높죠. 인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기 있는 지역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수요층이 많은 부분들 전세가가 5억 원대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이 지역은요, 아무래도 월세보다도 이런 전세 시장을 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나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으로 전세 가격 위주로 많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또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쓰리룸 형태의 주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동의 힘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앞서서 전해드린 세미나 정보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